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즈맨 이경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소프라노 색소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침 색소포니스트 김현동 씨가 야나기사와 9030을 저희 스튜디오에 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악기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동 씨. 저희 시청자분들께 짧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즈맨 이경구 페이지 애청자 색소포니스트 김현동이라고 합니다. 네. 네, 김현동 씨는 김현동 퀄텟으로 연주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마침 또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악기를 또 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잠시 이 악기 어떤 악기인지 어떻게 구매를 하셨는지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이 악기는 야나기사와 솔리드 실버 9030이고요. 네. 구매하게 된 이제 경로는 제가 대학 들어가기 전에 네. 입시 레슨 받았던 선생님을 통해서 다른 종류의 색소폰을 이제 구매하고 싶어서 다른 종류의 색소폰도 한번 연주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입시를 하다 보면은 연습량이 많으니까 테너를 계속 연주하다 보니까 좀 실증도 나고 뭐 좀 새로운 거 없을까? 그래서 이제 구매를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특별히 이 야나기사와 그것도 9030을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당시는 제가 악기를 잘 몰라서 네. 선생님의 추천을 통해서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추천으로. 이게 지금 상당히 제가 알기로 고가의 악기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최근에 알아봤었는데 네. 한 780개까지 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소프라노 색소폰이 뭐 이렇게 비싸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게 사실 이 바디, 요 키를 제외한 이 바디 튜브가 전부 다 은입니다. 솔리드 실버라고 그러죠. 은을 녹여서 튜브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키를 붙인 건데 이게 은이 사실 다루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무르기 때문에 가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 금속인데 그걸 이렇게 색소폰으로 만들어서 짐작하건대 당연히 무게가 나가겠죠. 보통의 색소폰보다. 그래서 어떤 소리가 날지 사실 이게 흔하지 않은 악기여서 저도 소리가 좀 궁금하긴 한데요. 악기를 연주하시면서 특별히 이 악기에 대한 어떤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은이라서 그런지 네. 좀 소리 나오는 게 훨씬 더 좀 푸근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푸근한 소리가 난다. 좀 더 부드럽기도 하고 훨씬 더 좋은 느낌의 소프라노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은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소리가 이렇게 좀 어두운 소리가 나다 보니까 그런 취향이 맞는 분들은 또 이제 은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보통 색소폰이라고 하면은 은 도금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렇게 은을 녹여서 만든 솔리드 실버 바디를 연주하시는 거 보면은 뭔가 또 특별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좀 평소에 어두운 톤을 좋아하십니까? 네, 뭐 제가 좀 지금 보시다시피 좀 어두운 느낌이다 보니까 전혀 안 넣는. 이 연주하실 때 인토네이션이 좀 힘들거나 그러진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런 거에 좀 무감각하다 보니까 조금 힘들게 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 평소에 이렇게 힘들게 부는 걸 좋아하십니까? 뭐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악기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또 테너를 밸런스를 한번 맡기게 됐는데 네네. 제가 여태까지 그렇게 힘들게 불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어서 소프라노도 조만간 밸런스를 맡길 예정입니다. 야나기사와라는 회사가 야마하만큼 큰 회사는 아닙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가내수공업으로 처음에 시작했던 조그만 회사였는데 지금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유명한 색소폰 회사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 처음에 야마하나 야나기사와나 마크 6를 표방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이 전 모델들을 보면은 마크 6랑 키도 특히 이 야나기사와는 S6였나요? 그 모델을 보면은 키 모양이 지금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사이드 키가 요즘 색소폰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진짜 옛날 그 모델들을 보면 마크 6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 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누르기 어려운 키. 초반에는 이 사람들이 마크 6를 굉장히 벤치마케팅을 했구나. 그걸 한눈에 알 수 있었고 아무래도 그 키가 연주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여기 키웍을 보면 일본 그 제품 특유의 어떤 그 정밀함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좀 다르게 가겠다. 우리만의 독자 노선을 가겠다. 어떤 그런 것이 이제 이 프론트 키 여기도 이제 굉장히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쉽게 이렇게 키가 되어 있고요. 아마도 여기 이 부분을 조금 개선시켜서 바깥쪽 키를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서 디자인을 했는데 이 야나기사는 여기 아예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야마보다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부품을 하나 더 넣은 거죠.
그래서 이 키 움직임도 굉장히 용이하게 잘 되어 있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야나기사의 평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인토네이션이 엘토 불다가 소프라노 불면은 그렇다 쳐도 테너 불다가 소프라노 불면 정말 어렵습니다. 네.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연주할 때도 테너랑 소프라노를 이제 같이 연주하다 보니까 예. 바꿀 때마다 항상 적응이 좀 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인토네이션이 굉장히 어렵고 저도 사실 이 초반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음정이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큰 리드를 불다가 작은 리드 그리고 되게 민감한 악기지 않습니까? 소프라노가. 소프라노를 한 번도 연주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마크 6하고 야마하고 야나기사와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보면 야나기사와가 제일 편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나기사를 많이 추천을 하시죠. 악기를 잡았을 때 좀 더 이렇게 도톰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좀 더 안정감이 느껴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야마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십니다. 이게 좀 푹 들어가는 핑거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마를 또 선호하시지만 이게 또 테너 잡다가 소프라노를 딱 잡으면 이렇게 뭔가 편안함도 좀 느껴지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야나기사와가 야마하만큼 아니면 훨씬 더 좋은 평을 한동안 얻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야나기사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나 또 재즈 연주자들 사이에서도 특히 인토네이션 부분이 다른 그 야마하나 셀마에 비해서 훨씬 더 편하게 연주할 수 있다 이런 입소문이 나면서부터 굉장히 대중적인 악기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마에서 나왔던 모델 중에 62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악기인데 네, 이게 이제 62를 한번 이제 꼬부러뜨린 커브드넥 버전인데 이 악기가 사실 이제 마크 6를 표방해서 만든 악기입니다. 연주를 하다 보면 사실 조금 불편한 음정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결이 안 되는 음정들이 있지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제 조금 더 직관적인 악기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이 악기도 연주해봤고 901 악기도 연주를 해봤습니다. 거의 세 악기를 이제 구매했었고 이 악기는 이제 중고로 구매를 한 거죠. 1970년대 악기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악기가 조금 더 소리가 묵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이거는 오랫동안 또 연주를 해왔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악기를 들어봐도 무게감이 이게 조금 더 있는 게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악기는 처분을 하게 되었는데 물론 그렇다고 그 악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취향 차이죠. 그건 조금 가벼운 느낌이 있었고 이 악기는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무거운 소리가 났었고요. 브론즈 악기도 연주를 해봤는데 브론즈 악기는 901보다는 조금 더 무거운 소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9030 솔리드 실버는 제가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오늘 이렇게 또 마침 만났는데 오늘 보니까 제가 예전에 갖고 있던 901 모델과 구조가 똑같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본체의 재질 그리고 무게가 좀 무겁고 그런 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외관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1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 악기가 어떤 느낌일까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로 이 키 잡는 느낌까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놀랐고 키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누르는 감이 이쪽이 조금 더 묵직하고 부드럽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 부분은 또 제가 얼핏 봐서 골드인지 알았는데 이 부분은 라커였습니다. 그러니까 튜브만 실버 그리고 나머지를 원래 이제 보통의 모델에 있는 키를 갖다 붙인 겁니다. 62 모델이 이제 한참 한번 이제 운이 꺾였다고 그래야 되나요? 675라는 모델이 나옵니다. 62 후속 버전으로. 근데 야마에서 큰 실수를 하게 되죠. 어떤 실수를 하냐면 목을 분리되게끔 만듭니다. 네네. 그 악기 혹시 연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연주는 안 해봤는데 본 적은 있었습니다. 네, 675. 그러니까 875 밑에 있는 675. 네. 62 후속 모델로 675를 내놓는데 제가 봤을 때 그때 이제 야나기사와가 확 따라잡은 것 같습니다. 그 틈새를 놓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연주자들 입장에서는 원피스 그러니까 이 일체형 바디를 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특히 소프라노는 갑자기 목을 땡강 잘라갖고 이게 출시를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클래식적인 소리도 내고 또 재즈적인 소리도 내고 이렇게 두 가지 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품을 내놓은 건데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던 거죠. 네. 소프라노를 구매할 때 야마하를 사면 좋겠다 싶었는데 목이 이렇게 분리가 되니까 불어보고 야나기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실제로 야나기사와 연주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고요. 야마하보다. 그러다가 이제 야마하가 정신을 차리게 되죠. 사람들이 원성이 너무 크니까 우리 62 같은 거 좀 다시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제 나온 악기가 82Z 소프라노죠. 이제 여러 가지 모델로 나옵니다. 스트레이트 넥도 나오고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꼬부라지게 나오는 것도 있고 재질별로도 이렇게 나오고
참고로 그 악기는 야마하에서 한번 제대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옛날 악기 같은 느낌이 나면서도 더 인토네이션을 개선해서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뉴욕에 있을 때 그 프로토 버전을 불어봤습니다. 이제 뉴욕에도 그 야마하 아틀리에라고 우리나라도 서초동에 있죠. 아틀리에. 거기에 가면은 야마하에서 나온 그 테크니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파트마다 피아노, 색소폰, 뭐 호은 파트도 있고 이분들이 하는 게 뭐냐면 거기 뉴욕에 있는 연주자들을 불러다가 연주해봐라. 그리고 또 불어보게 하고 그 여기가 어떻고 그럼 코멘트를 다 들으면서 그 악기를 조율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근데 제가 거기에 가서 시연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82Z 소프라노를 한 8대, 9대를 이렇게 쫙 놓고 한 번씩 다 연주를 해봤는데 그 정도로 투자를 많이 해서 이제 나온 악기가 82Z입니다. 그래서 완성도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넥이 분리되는 악기를 출시하면서부터 이제 야마하는 소프라노가 한풀 꺾였는데 반대로 야나기사와가 이제 급부상을 하게 된 거죠. 소프라노가 가진 그 어떤 단점들 그 연주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음정 잡기 굉장히 힘들죠. 윗부분에 특히 이제 뭐 C샵이나 이런 부분들도 잘 커버를 했고 초보자들도 쉽게 연주할 수 있고 그리고 예쁜 소리가 나죠. 야나기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악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소리를 들어볼까요? 지금 예, 현동 씨가 여기 왔으니까 한번 이 두 악기를 한번 불어보고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두 악기를 연주를 해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소감이? 이 악기가 좀 세팅이 제가 그런 거에 좀 무감각해서 네. 좀 세팅을 안 받다 보니까 네. 개인적으로 이 악기 야마하가 훨씬 더 불기에는 편했다라고 네, 느껴졌던 것 같아요. 늘 이야기하는 게 이제 리페어를 받은 다음에 이렇게 클램프로 딱 찍어서 항상 이동을 할 때 키가 움직이지 않게끔 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컨디션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런 거를 제외하고 일단 악기에 대한 소리 어떻게 다른 것 같습니까? 일단 이 악기는 어떤 것 같습니까? 확실히 은이다 보니까 좀 네. 더 힘이 더 있다고 저는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좀 더 그래서 파워풀하다. 악기 자체도 좀 더 훨씬 더 무겁고, 네. 네, 전 개인적으로 좀 더 파워풀한 느낌이지 않았나. 힘이 더 좋습니다. 있다 네. 이 악기가. 그 이 악기를 좀 더 세게 부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죠. 그 이 악기는 어땠습니까? 그러면 키웍만 좋았던 겁니까? 뭔가 이 야나기 사와라는 이 악기를 운지를 하고 네. 이 악기를 잡아보니까 좀 운지가 조금 불편한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키 포지션이나 이런 게 조금 불편하긴 했는데 네. 이 악기도 크게 차이를 사실은 잘 모를 정도로 네, 악기가 워낙 좋은 악기인 것 같습니다. 크게 차이를 못 느끼셨다. 제가 경험했던 야나기사와랑 굉장히 비슷한데 다를 줄 알았습니다. 그 9939라고 그 완전히 실버로 된 악기 같은 느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키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 악기가. 그래서 누르는 운지의 그 고급감은 조금 야마가 저는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왠지 조금 가벼운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소리는 확실히 뻗는 직진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시원하게 잘 나가고. 근데 사실 완전 비교가 어려운 게 얘는 이제 한번 꼬부라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소리가 한번 이렇게 감겨서 나가죠. 연주할 때는 굉장히 편합니다. 요번에 이제 로이킴 콘서트를 하면서 이렇게 계속 앉아서 연주하는 게 많았는데 앉아서 연주할 때 보시다시피 굉장히 이게 좋습니다. 악보를 보면서 연주하기가. 네, 그렇네요. 그렇죠. 한번 잡아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저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시선이 시선이 아래로 네. 가게 되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앞을 보면서 편하게 연주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장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손목이 꺾이지가 않으니까 굉장히 편한 게 네.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 연주할 때 연주 자세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고 그리고 이게 살짝 꼬부라져 있으면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테너 연주할 때처럼 포지션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일자로 되면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연주하기가 편하고 소리가 또 재즈 연주할 때는 이게 좀 한번 감싸줘서 나가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이제 제가 좋았기 때문에 이걸 골랐겠죠. 네. 그래서 저한테는 아주 딱 맞는 악기다. 그 직관 악기도 사실 이제 그 직진성 있는 그런 소리, 시원한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또 저도 직관 악기를 지금 하나 보고 있긴 한데 또 다른 점이 없을까요? 확실히 좀 이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키를 잡았을 때에 이건 너무 가벼운 느낌이 있는데 네네. 키 잡는 거에 대해서는 야마하가 좀 더 전통이 있지 않나 해서 좀 더 좋은 느낌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죠. 뭐 인더빈이라는 악기에서 야마 키를 사다가 자기네 악기에다 붙이는 걸 보면 거의 이 키 포지션으로는 뭐 세계 최고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마하가. 예,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도 많이 하니까요. 하지만 이제 굉장히 완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정이나 이런 인토네이션들이 좀 불편하신 분들, 다른 악기를 연주했을 때 야나기 사워를 한번 꼭 시연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현동 씨.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수를 재보지 않았습니까? 네. 결과를 한번 발표를 해주시죠. 야마하 일단 벨 둘레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야마하 벨 둘레가 27.8cm가 나왔고요. 27.8cm. 네. 그리고 야나기사와 야나기 사와가 28.2cm가 나왔어요. 그래서 0.4cm 차이가 납니다. 그죠? 네. 예, 벨 바로 위에 튜브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차이가. 네, 야마하가 16.3cm가 나왔고 네. 야나기 사와가 16.9cm가 나왔어요. 넥 있는 부분이 네. 야마하가 4.8cm가 나왔고 야나기 사와가 5.2cm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0.4cm 정도가 야나기사와가 튜브가 더 굵더라.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 그렇고 실제 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0.4cm가 차이가 나면 이 관의 전체가 또 이렇게 부피가 더 늘어나는 거니까 무시할 수 없는 차이죠. 자, 두 악기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거 보시니까 외관은 어떤 것 같습니까? 확실히 외관은 이게 좀 솔리드 실버라 그런지 네. 개인적으로 이제 실버가 좀 더 이쁜 것 같아요. 이 악기는 뭐 희소성이 좀 있는데 이렇게 좀 꼬부라져서 그나마 조금 이제 귀한 악기죠, 이 악기가. 제가 보면 이 악기는 연주하다 찌그러지면 참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이게 은이어서 탁 조금이라도 이렇게 콕 찍히면 가슴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이 악기는 가서 그냥 망치를 이렇게 해갖고 두들겨서 피면 되는데 이게 사실 여기 지금 덴트도 요 부분이 이제 한번 찌그러졌던 부분인데 네. 티가 안 나죠. 네. 아주 기가 막히게 이렇게 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은악기는 이게 필려면은 아무래도 티가 날 것 같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고 물론 이제 기술이 좋으신 분들이 하시면은 또 수리를 잘 할 수 있겠지만은 수리가 이거만큼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하지만 이제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참 좋은 악기다. 예. 현동 씨가 만약에 악기를 다시 한번 산다. 그러면 이거를 한 대를 살 것이냐 아니면 얘를 꼬부라진 거랑 일자로 된 거랑 나머지 돈으로 뭘 또 살 수 있을까? 나머지 알토까지 60위로 싹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좀 뭐가 더 많이 추가되는 거라면은 그리고 또 오늘 곡 이렇게 커브형을 처음 물어봤었는데 네네. 음색이 좀 더 이런 직관형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꺾여서 그런지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았었어요. 네, 혹시 커브형이라 그런지 좀 한번 이렇게 꺾어주는 게 음색이 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무래도 확 나가지 않고 네. 이렇게 오글오글 이렇게 감싸져서 나가니까 어떤 매력이 있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82Z 실버 모델을 반드시 한번 연주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동 씨는 연주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앙상블 할 때는 정말 좋은 악기인 것 같고 왜 결정을 안 내리셨습니까? 이거 한 대랑 그럼 저는 야마로. 야마 네. 세대로 야마 세대로 가시는 걸로. 그러면 1대1로 한다. 그럼 이쪽? 1대1로 해도 오늘 뭔가 좀 개인적으로는 이 커브형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예.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이 어떤 재즈를 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아니면 따뜻한 소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커브드 넥이 좋을 것 같고 네. 이렇게 대중적인 이런 음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직관 넥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야나기사와랑 야마하랑 둘 다 써봤던 입장으로 인토네이션은 사실 야나기사가 조금 더 좋습니다. 저는 그걸 인정을 하고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좀 단단한 느낌, 손에서 쥐었을 때 뭔가 좀 더 단단한 느낌 그리고 부드러운 느낌 그런 느낌 때문에 저는 60일을 연주하고 있는데 다시 선택하라고 해도 저는 이 악기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2대 0인가요? 또 그렇게 되면 또 제가 야나기 사과를 또 제압기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개인적인 네, 의견이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현동 씨 바쁘신데 또 이렇게 스튜디오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니 또 제가 이렇게 또 재즈맨 이경구 페이지를 정말 좋아하는데 예,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즈맨 이경구 채널을 항상 되게 즐겁게 보고 있는데 네. 항상 이렇게 많은 좋은 정보들과 이렇게 일상뿐만 아니라 색소폰에 대한 정보들을 알려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저희 시청해 주셔서 네, 아니 인사를 하라 그랬더니 제 홍보를 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다 그러십니다 지금. 아무튼 앞으로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내용이 유익하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재즈맨 이경구 네, 김현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